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범위는 58페이지부터 전자력과 전자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입니다. 이 58페이지 전자력 파트에서는 두 가지 기출문제가 출제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58페이지 아래 보시는 평행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기출문제로 출제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장 내에서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체에 어떠한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의 방향을 알아보는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서 손가락의 방향이 각각 엄지손가락은 힘의 방향이고 검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고 가운데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이 X표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하면 지면을 뚫고 자기장이 나오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위쪽이기 때문에 힘은 오른쪽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맞춰보시면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고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하여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게 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라는 것은 자기장 내에서 도체에 전류를 흘려서 우리가 회전력을 얻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장치가 전동기, 즉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서는 이 각각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해당하는 이 손가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엄지손가락은 힘의 방향이고 검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고 중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FBI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8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58페이지에서 물어보는 문제 중에 이제 평행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출제되는데요. 방금 전에 배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두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어디로 작용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출제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각각의 전류에 의해서 왼쪽 도선에 의해 발생된 자기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오른쪽 도체에 의해서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이러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이쪽에서는 지면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이렇게 X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하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 오른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도선에서는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오른쪽의 도선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하면 이 도선은 왼쪽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서는 서로 흡인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이 도체의 전류 방향이 다를 때는 이렇게 밖으로 반발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이 흡인력이 발생하고 도체의 전류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는 도선 간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 전류의 방향이 주어지고 흡인력인지 반발력인지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제 59페이지입니다. 이 59페이지에서는 60페이지와 통틀어서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패러데이 법칙을 보기 전에 전자유도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코일을 감아놓고 검유계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감아놓고 가만히 있을 때는 검유계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검유계인데 이 아무 변화가 없을 때는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석을 이렇게 넣거나 뺄 때 검유계가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할 때 이 코일에는 기전력이 유기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검유계를 설치해 놨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코일을 감아놓고 전원을 투입해서 이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 위쪽 코일에 의해 이 전류의 변화가 생기고 이 전류의 변화는 1차 코일에서 자기장의 변화로서 발생됩니다. 이 자기장의 변화가 2차 코일에 다시 통과하게 되고 2차 코일 내부에 자속이 변하게 돼서 이 2차 코일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화할 때 기전력이 유기되고 검유계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 왼쪽 그림에서 이 자석을 가만히 놔둔다면은 이 검유계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 2차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이 변해야 기전력이 유기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넣고 있을 때 혹은 자석을 빼고 있을 때 전류가 흐릅니다. 다 빼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넣고 가만히 있을 때는 기전력이 유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60페이지와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수식은 60페이지에 나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수식은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 n은 권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 것은 시간의 변화율입니다. 이 자석을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기전력이 더 크게 유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에 있는 파이는 이 자석에 의해서 자속이 많이 변화할수록 기전력이 크게 유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기전력이 많이 유기되려면 이 코일에 권수를 많이 감고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자석의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해주는 것이 기전력을 크게 유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 수식에서 의미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L이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는 1차 코일의 인덕턴스가 클수록 자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클수록 2차 코일의 기전력이 크게 유기됩니다. 그리고 DT는 위의 식과 마찬가지로 이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를 빠르게 할수록 2차 코일의 기전력이 크게 유기됩니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I는 전류로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크게 할수록 2차 코일의 기전력이 크게 유기됩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의 E와 아래식의 기전력의 E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위식의 오른쪽에 있는 항과 아래식의 오른쪽에 있는 항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기출문제로는 이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이 개념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0페이지입니다. 이 전자유도 작용 파트에서 물어보는 게 패러데이 법칙과 여기 지금 시작할 렌츠의 법칙인데요. 이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아까 그림에서 이 코일을 한 번만 이렇게 감아 놓은 것입니다. 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기전력이 유기되고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렌츠의 법칙이란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기전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발생되는지 이 방향에 관한 법칙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이 코일에 N극의 자석을 이렇게 넣고 있을 때 자속은 왼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코일은 이 증가하는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코일 내부의 자속이 변화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기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식에서 E는 마이너스 N에 dt분의 d파이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라고 했는데요. 이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 뒤쪽에 있는 수식은 패러데이 법칙이고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는 이 렌츠의 법칙으로 이 두 식을 합해서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4가지 개념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기장 내에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발생하는지 이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엄지손가락은 힘의 방향, 검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중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평행도선 전류 사이의 힘의 방향입니다. 두 도선 사이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이 두 도선은 서로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한다고 했고,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 서로 반발하는 힘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은 어떤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화하거나 전류가 변화할 때 기전력이 유기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코일의 권수가 클수록 변화율이 짧을수록 자속의 변화가 클수록 기전력이 크게 유기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렌츠의 법칙입니다. 이 코일 내부의 자속이 변화할 때 이 코일은 내부의 자속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기된다고 했는데요. 이 위의 수식에서 마이너스 부호에 해당하는 이 법칙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은 기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이고 렌츠의 법칙은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